2001년 5월 14일, 영상 속 이 커플은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입니다. 4살 배기 딸아이를 둔 엄마는 오늘 자신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그만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서류에 서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펜을 가지러 집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는 어느 괴한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대체 누가 그녀의 목숨을 빼앗은 걸까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범인은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200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금융과 무역이 발달한 나라로 다양한 문화와 다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오늘은 이곳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량혜민. 1971년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가족, 친구들은 밝고 명랑한 량혜민을 좋아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량혜민은 교회에서 자기보다 4살 많은 오빠를 알게 됩니다. 리어위첨. 그는 량혜민과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1995년 리어위첨과 량혜민은 결혼합니다. 아내 량혜민은 안으로는 집안일을 맡아서 하고 밖으로는 은행을 다니며 슈퍼우먼으로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1997년 4월 13일 딸 려영수가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늘 슬픔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남편 려위첨은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했습니다. 려위첨은 보기에는 능력있고 듬직한 가장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모두 다 날리고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량혜민은 다니던 은행도 그만두고 남편의 일을 도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량혜민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시 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돈이야 어찌어찌 해서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 려위첨이 심각한 바람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하미림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던 려위첨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밖에서 여자를 몰래 만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돈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편히 만날 방법은 없을까? 그는 하미림을 아내 량혜민에게 사업 파트너로 소개하고 가족이 함께 사는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아이, 그리고 내연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더니 이 엽기적인 상황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려위첨은 두 여자 사이를 오가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함께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려위첨은 하미림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남소분을 만나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려위첨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아내 량혜민에게 남소분을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하고 다 같이 한 집에서 삽니다. 려위첨과 남소분은 정말 사업을 함께 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쫄딱 망하고 맙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량혜민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을 믿었는데 바보같이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 싫고 화가 났습니다. 1999년 10월 량혜민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2000년 계속된 사업 실패와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려위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지만 지인의 신고로 목숨을 건집니다. 남편이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들은 량혜민은 병원으로 가 입원한 남편을 돌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가엾기는 했지만 량혜민은 이미 이혼을 결심한 뒤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딸의 미래를 위해 이혼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2월 량혜민은 남편 려위첨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딸의 양육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하죠. 하지만 쉽사리 이혼해줄 려위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량혜민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이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얼른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지쳐있던 량혜민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남편 려위첨이 드디어 이혼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량혜민은 드디어 이 어둠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2001년 5월 14일, 량혜민의 친정집 근처로 려위첨이 옵니다. 량혜민의 친정집은 4층에 있습니다. 려위첨은 부모님 뵙기 껄끄럽다며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량혜민더러 아파트 주변 공원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량혜민은 딸을 안고 약속 장소로 갑니다. 려위첨은 이혼 서류를 꺼냅니다. 그런데 미처 펜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량혜민 보고 집에 가서 펜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량혜민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왜 펜은 안 가져온 거야? 미리 말했으면 내가 나올 때 가지고 나왔을 거 아냐? 그녀는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며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4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찰나 양혜민의 눈에 헬멧을 쓴 남자가 들어옵니다. 본능적으로 싸움을 느낀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때 헬멧을 쓴 정체불명의 남자가 품에서 칼을 꺼내더니 량혜민을 찌른 후 도망칩니다. 바닥에 쓰러진 량혜민은 힘겹게 현관문까지 기어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딸의 목소리에 놀란 량혜민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딸의 모습을 본 량혜민의 어머니는 도와달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량혜민의 어머니 소리를 듣고 아파트 아래에서 량혜민을 기다리고 있던 려위첨이 딸을 안고 달려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안고 절규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량혜민은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남편이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기 마련이죠. 더욱이 려위첨과 량혜민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려위첨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량혜민이 4층 집 앞에서 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려위첨은 량혜민을 기다리며 아파트 주변에서 딸을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의 모습을 봤고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죠. 장례식에서 려위첨은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려위첨이 말합니다. 제가 그날 펜만 가지고 왔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전 정말 자격이 없어요. 진짜 나쁜 남편이에요. 아내 몰래 다른 여자나 만나고 제가 매번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우린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하지만 아내는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정말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추억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지난날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위첨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녀를 그리워하는 모습에 그의 뉘우침이 너무 늦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려위첨을 바라보는 경찰의 눈빛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려위첨은 분명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 량혜민의 죽음으로 그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과 딸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였죠. 게다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는 경찰의 수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조사하는 모든 행위에 거부감을 드러냈죠. 아내를 잃은 남편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를 쌌던 신문지를 발견합니다. 4월 23일자 신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려위첨의 집을 조사합니다. 그의 집에서 지난 신문을 모아둔 뭉치를 발견하는데 공교롭게도 4월 23일자 신문지 일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생각합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신문지는 려위첨의 것이 틀림없어. 경찰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려위첨을 추궁하지만 그는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딱 잡아댑니다. 경찰은 려위첨의 집에 남아있는 4월 23일자 신문을 모두 가져가 조사합니다. 그 결과 려위첨의 집에 있던 4월 23일자 신문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4월 23일자 신문은 하나의 묶음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려위첨이 직접 아내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가 아내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그의 주변을 치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러다 이웃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려위첨의 이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려위첨이 5명의 남자아이들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려위첨이 마치 그 아이들과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2001년 5월 18일, 양혜민이 살해된 지 4일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려위첨의 이웃이 말한 5명의 남자아이들 중 2명을 찾아냅니다. 한 명은 15살의 아감이고 다른 한 명은 16살의 황경위입니다. 경찰을 본 아감은 놀라 도망칩니다. 뭔가 있다고 직감한 경찰은 아감을 잡아 조사합니다.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감은 경찰의 기에 눌려 모든 걸 체념한 듯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양혜민을 죽인 범인은 바로 아감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제가 죽였어요. 하지만 려위첨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경찰은 곧장 려위첨을 체포합니다. 2001년 5월 19일, 려위첨과 아감 두 사람은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물론 15살이라는 나이가 어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려위첨이 아무리 시켰다 해도 아감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걸까요? 어쩌다 일면식도 없는 양혜민을 죽인 걸까요? 아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1년 2월, 려위첨은 싱가포르 동쪽에 위치한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5명의 남자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각각 15살 아감, 16살 황경위, 17살 유국, 19살 왕가총, 22살 사자호입니다. 이들은 금세 친해져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놉니다. 이후 이들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어린 친구들은 가장 연장자인 려위첨을 선생님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려위첨이 5명의 남자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깡 좀 세냐? 려위첨의 질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서로 자기가 깡이 좀 세다며 거들먹거립니다. 려위첨이 묻습니다. 그러면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냐? 려위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5 아이들은 껌이라며 큰소리 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 려위첨의 말이 그저 장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려위첨의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려위첨은 22살의 사자오를 찾아갑니다. 그는 아파트를 팔아 돈을 줄 테니 아내 량혜민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려위첨의 제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자호는 말도 안 된다며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려위첨은 사자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16살의 황경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아내 량혜민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여자 목을 찌르는 건 신문지를 자르는 것보다 간단할 거야. 려위첨은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둥 여러 주의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나 려위첨의 위험한 제안을 수락할 만큼 황경위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론 다른 10대 청소년들보다 일탈을 즐기고 위험한 행동을 즐겨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범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노는데 나름의 룰이 있었죠. 황경위 역시 려위첨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려위첨의 집을 나온 황경위는 자기보다 어린 아감에게 전화해 려위첨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려 했지만 아감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려위첨은 유국과 왕가총을 찾아가지만 두 사람 다 려위첨에게 제정신이냐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려위첨은 마지막 남은 가장 어린 아감을 찾아갑니다. 아감, 이제 겨우 15살입니다. 나이가 어린 만큼 단순했던 아감을 꼬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려위첨은 자기 계획이 빈틈없고 완벽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감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아감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게 헬멧을 꼭 쓰고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장갑을 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범죄 현장에서 담배는 피우지 말고 이 일이 끝나면 지갑과 귀중품 등을 훔쳐 도둑이 한 일처럼 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칼을 잘 챙겨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그를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죠. 려위첨은 일이 성공하면 아감에게 매달 2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200만 원 상당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친 려위첨이 갑자기 정색하며 말합니다. 사실 난 이쪽 방면의 전문가야.
만약 네가 내 부탁을 거절하면 난 내 계획을 다 알고 있는 널 죽일 수밖에 없어. 여위첨은 휴대가 간편하고 한 번에 심장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긴 칼을 준비해 아감에게 쥐어줍니다. 아감은 여위첨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두려움보다 그가 제시한 큰돈이 아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감은 여위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위첨은 아감과 연락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따로 유심칩 2개를 준비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입니다. 여위첨의 제안을 수락한 아감은 이후 여위첨의 집에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2001년 5월 10일, 오늘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그는 아감과 함께 양혜민의 친정집 앞으로 갑니다. 아감은 헬멧을 쓰고 양혜민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양혜민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딸을 데리고 놀이터로 갑니다.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본 아감은 차마 아이 앞에서 엄마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아감은 포기합니다. 여위첨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아감을 다시 불러 일을 끝낼 것을 종용합니다. 다음날 5월 11일, 여위첨은 아감과 다시 양혜민의 친정집 앞으로 갑니다. 양혜민과 그녀의 어린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아감은 다시 주저합니다. 아감은 이제 그만 이 일에서 손떼고 싶어졌습니다. 아감을 여위첨에게 못하겠다며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위첨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아감을 위협합니다. 야, 네 맘대로 해. 근데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내가 너희 가족들을 가만히 둘 것 같아? 너 때문에 네 부모 형제들은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여위첨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아감은 두려워집니다. 결국 그는 여위첨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합니다. 5월 14일, 아감은 헬멧을 쓰고 양혜민의 집 아파트 4층 계단에 숨어 그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위첨은 이혼해 주겠다며 양혜민을 집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깜빡 잊고 펜을 두고 왔다며 양혜민에게 펜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양혜민은 딸을 여위첨에게 맡기고 펜을 가지러 집으로 갑니다. 4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헬멧을 쓴 아감이 그녀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아감은 여위첨이 말한 대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택시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흉기를 바다에 버립니다. 그날 저녁 아감은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무리의 다른 4명의 아이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001년 5월 17일, 여위첨은 아감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여위첨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경찰이 자기를 도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위첨은 컴퓨터로만 아감과 대화합니다. 여위첨은 불안에 떨고 있는 아감을 안심시키고 아파트를 판 뒤 약속한 대로 돈을 주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끝낼 여위첨은 아감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지웁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위첨의 컴퓨터에서 여위첨이 삭제한 2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배후에서 시킨 건 바로 여위첨이었습니다. 그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 아내를 죽였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여위첨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합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반성이나 죄책감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이혼해 주겠다면서 서류를 가져가 놓고 왜 펜은 가져가지 않았죠? 여위첨은 펜을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아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모살한 일을 단호히 부인합니다. 심지어 모든 죄를 아감에게 덮어 씌우죠.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이가 15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주 극악무도한 악마예요. 대체 왜 그런 천사 같은 여자를 죽인 거야? 내 아내를 살려내! 여위첨의 행동에 흥분한 아감이 말합니다. 저자가 자기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아감은 여위첨의 범행 계획, 흉기, 도주 경로 등 범행 수법에 대해 자세히 진술합니다. 여위첨과 내연 관계였던 하미림, 담소분 2사람도 법정에 나와 증언합니다. 2사람 모두 여위첨이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담소부는 사업에 실패해 돈을 다 잃고 여위첨에게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여위첨이 죽는 김에 자기 아내도 좀 죽여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과 흉기를 썼던 신문, 여위첨의 컴퓨터에서 나온
아감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려위참을 주범으로 확정하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아감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려위참은 항소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려위참의 형이 집행됩니다. 35살의 려위참은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아감은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학위까지 취득해 모범수로 분류됩니다. 2013년 아감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지만 그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2일 아감은 다시 한번 특별 사면을 요청하고 아감을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결국 그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량혜민의 딸 려용수는 외할머니 손에서 큽니다. 려용수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